책을 통해 제주의 현재를 들여다보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주제로 1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재천의 공부를 가져오셨죠. 최재천 교수 유명하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저자인 최재천 교수님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학계의 전설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이공계와 인문학을 넘나들면서 국내에서 다양한 강의를 펼치고 계신 분이시죠. 서울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학위와 또 하버드대학교의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귀국 후에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국생태학회장, 또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와 함께 생명다양성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책도 활발하게 출간하시고 번역서도 많이 내셨죠? 예, 맞습니다. 작가와 또 번역가로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요. 책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다.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 과학자의 서재 등을 썼고요. 또 인간의 그늘에서 여성시대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등 30여 권의 책을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이력만큼 수상 경력 역시 정말 화려한 분이기도 한데요. 국제환경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등을 수상한 인물이고요. 또 4개의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주로 열대의 정글을 헤집고 다니면서 이 동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요. 과학자이자 지식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져온 분이 바로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학자이자 지식인인 최재천 교수가 이번에는 공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네, 이 최재천의 공부라는 이 책은요, 사실 출간되자마자 이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그 파급력이 정말 상당했는데요. 지난해 5월에 나왔는데 아직까지 베스트셀러 반열에 있기도 한 책입니다. 나처럼 되려면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종류의 자기계발서는 결코 아니고요. 최재천 교수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삶의 이야기를 안희경 기자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자가 경험을 했던 삶을 위한 공부 방법을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초중고는 기본이고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정작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이 책은요, 교과목 같이 그런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공부를 접근해야 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까지 두루 갖춰서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단어에 맞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목차를 좀 같이 살펴보자면요. 먼저 1부, 이 공부의 뿌리, 누구나 꽃피울 잠재력이 있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유년 시절의 최재천 교수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2부 공부의 시간,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간다에서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호기심과 깨우침의 과정에서 공부를 선택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3부 공부의 양분, 읽기, 쓰기, 말하기 파트에서는요. 이 글쓰기가 키워내는 힘과 독서와 토론으로 다져진 내면의 든든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부 공부의 성장, 배운지 모르게 배운다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과 또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5부 공부의 변화, 섞이면 건강하고
새로워진다에서는 이 승자 독식의 경쟁 사회에서 공생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요. 마지막 6부, 이 공부의 활력, 손잡아야 살아남는다에서는 이 삶으로서의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6개의 소주제로 분류해서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진로나 성장을 위해서나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공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사실 너무 많긴 한데요. 보통 이렇게 사회에서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을 겉에서 바라보면 그 과정이 사실 잘 보이지 않죠. 체계적으로 삶을 일구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 이 정도의 시나리오를 그리기 때문인데요. 이 저자는 공부가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남들이 옆에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라는 것을 따르기보다는요, 스스로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 볼 수 있는 선택,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엉성한 구조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남들은 그 과정을 모를지라도 본인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책 내용을 조금 추려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대가들과 조금 깊이 이야기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데 대가인데 이런 것도 모르나 싶을 만큼 그분들에게도 구멍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있다고 봅니다. 대가는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씩 모두 쌓아가며 지금의 자리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어차피 조금은 엉성한 구조로 가는 게 낫다. 이런 것에 덤벼들고 저런 것에 덤벼들면 이쪽은 엉성해도 저쪽에서 깊게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쪽과 저쪽이 얼추 만나더라. 깊숙이 파고든 저쪽이 버팀목이 되어 제법 힘이 생깁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힘이 되는 글귀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또 뭘 하고 싶은지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조언도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긴 한데요. 저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좀 찾아보는 것을 악착같이 하라고 이 책 속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많은 강연을 다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무언가에 관심이 가고 또 호기심이 든다면 나가서 좀 뒤져보고 찔러보고 열어도 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최재천 교수는요,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어릴 적에 아나운서가 궁금해서 당대 최고의 아나운서였던 봉두한 아나운서를 직접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었던 그런 경험을 이야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외교관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무작정 대사관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또 같이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패기라고 해야 될까요? 삶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참 평범하지는 않으셨네요. 네, 사실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와, 요새는 정말 이런 분이 흔치 않은데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어떻게 자기 인생을 결정하겠어요. 저자는 이렇게 내 길이든 또는 내 길이 아니든 간에 무엇이든지 시도해보고 또 발견해보는 그런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노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길이 아니라면 값진 경험을 한 것이고요. 또 내 길이 맞다면 또 전력 질주를 하라고 하는 건데요. 저자 역시 한 10년쯤 그렇게 달리다 보니까 이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늦긴 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는 남들보다 조금씩 앞서 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이달의 주제가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인데요. 이 책을 추천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책에도 나오긴 하지만요. 우리가 이 공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요. 아이고, 좀 머리도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공부라는 것은요. 삶을 살아가는 행위 자체를 일컫습니다. 꼭 학교에 가야지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세상이랄지 또는 뭐 친한 친구와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 뭐 스스로 주관적인 생각을 키우는 일이 모두 이 공부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 또는 이 방향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런 이유와 목적, 이런 방향성은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립하고 또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 소중하듯이 타인의 가치관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중이 확립되고 또 뿌리를 내리기도 하니까요. 이 책은요, 우리 시대에서 존중받는 어떤 한 인물의 인생을 소개하는데 그 속에서 삶의 배움을 설파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은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끝으로 책 속의 한 문장을 낭독해 드릴게요. 서로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데는 바로 그 존중이 바탕으로 자리 잡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를 바라보면 각자가 뿜어내는 가치가 보입니다. 현대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다양성의 가치도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네, 저마다의 삶 속에 저마다의 공부가 있습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래서 개개인을 귀하게 대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겪는 갈등도 줄어들고 사람도 동물도 환경도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는 설 연휴고 1월 마지막 주에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그 1월 달을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이 책 속의 제주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다다음 주에는요, 클라우스 미코 씨의 곤잘레스 씨의 인생 정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